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요사이 검찰총장 윤석열 씨가 지금 이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실질적인 검찰 해체,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 이 행위는 법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득권층의 부패에 완전히 자유를 주는 것이다. 부패 완판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너무 점잖게 표현합니다. 이걸 딱 줄이면은 쿠데타를 계획하고 있다, 또는 쿠데타를 추진하고 있다, 또는 쿠데타를 실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파괴가 쿠데타입니다. 법치 파괴가 쿠데타입니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분들이 법률가니까 그런 정치적 표현을 삼가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내용은 쿠데타라는 겁니다. 쿠데타가 이런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집권한 세력이 하는 쿠데타를 친위 쿠데타라고 합니다. 예컨대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런 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친위 쿠데타. 정권을 잡은 사람이 헌법을 정지시키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체제를 부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해서 유신 체제 7년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몇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료보험 체제를 만드는 결단을 1977년 7월 1일 했습니다. 의료보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화공업 건설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을 집중 투입을 해가지고 오늘날 세계 5대 공업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10년 동안에 수도권 2,500만 명이 지금 아무런 걱정 없이 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4대강 유역개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댐을 10개나 만들었습니다. 친위 쿠데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위 쿠데타의 결말은 뭐였느냐? 결국 문명 건설로 연결이 되고,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작동할 수 있는 물질적 기반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졌으니까 이 친위 쿠데타는 역사적으로 높게 평가받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독재를 했던 미얀마에서는 지금 또 군대가 쿠데타를 했습니다. 미얀마는 한때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는데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1,600달러입니다. 한국의 20분의 1. 이런 쿠데타를 해가지고 나라를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쿠데타가 무조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재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한다면은 이 결말은 무시무시한 게 될 겁니다. 어떤 게 되느냐? 핵무장한 북한 노동당 정권에 대한민국이 먹히는 결말, 또는 그것을 면하더라도 베네수엘라와 같은 결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상황을, 이건 친위 쿠데타라고 하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은 헌법학회 회장을 지내시고 판사 출신입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법학대학 원장도 하신, 학계에서도, 그리고 법조생활도 했고 헌법 전문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시국 사건 때마다 아주 자신의 소신을 강하게 밝히는 바로 신평 변호사입니다. 신평 변호사는 아마 처음으로, 헌법학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이 정권의 행위를 쿠데타에 비유한 사람으로 앞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수사청 법안의 핵심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적 정비도 제대로 갖추어 놓지 않은 채 검찰의 수사권을 대폭 경찰에 이양하더니 이로서는 아무래도 부족하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그들은 국가의 중추 기능인 사법 기능을 장악해야겠다는 생각을 굳힌 듯 하다. 도대체 국민을 아무리 개돼지로 안들 이런 뻔뻔스러운 짓은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완전 배제하는 나라는 세상에 없다.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위를 하는 데는 바로 이와 관련한 사정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들은 검찰과 법원 그리고 경찰을 장악하여 지금의 정치판을 뒤집으려는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정권 재창출을 의도하여 극한 행위에 나선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중수청 설치, 중대수사청 설치 업무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질 수 있다. 몬스터, 괴물이죠. 몬스터가 몬스터를 낳는다는 말이 있다.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에 항거하여 젊은 날을 불태웠으면서 엉뚱하게 지금에 이르러 박정희 전두환의 철권 통치에 대한 향수와 애착을 갖는다. 그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것이 그러니까 관념이 표상되는 언어에서 바로 박정희 전두환식의 언어를 쓰는 것이다. 지금 수사청 설치를 포효하는 이들은 절대 촛불혁명의 계승자라고 할 수 없다. 오히려 그들은 반대로 옛날의 어두운 전제적 통치에서 생긴 어둠의 자식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누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 그들의 사법기능 장악 업무를 분쇄해야 한다. 이 마지막 이 말이 헌법학자로서 할 수 있는 최고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파괴의 친위 쿠데타적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구경만 할 거냐? 국민의힘처럼 논평만 하고 앉아 있을 거냐? 그게 아니다. 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맞서야 한다.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누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담대히 나아가 그들의 사법기능 장악 업무를 분쇄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합법을 가장해가지고 민주주의 정부를 독재로 바꾼 사례가 많습니다. 그 중에 극단적인 사례 하나가 바로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우선 선거를 통해서 집권을 했습니다. 집권한 다음에 국회를 해산하거나 뭐 이런 거 하지 않았어요. 계엄령을 선포하거나 해서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다.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수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통과시켜가지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헌법을 무력화시켜 버렸습니다. 하위법으로 법률로서 헌법을 무력화시킨 거, 그게 바로 공수처죠. 공수처는 저게 헌법적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권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합헌이라고 했는데 저걸 나중에 헌법학자들이 다시 검토하면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이것을 합헌이라고 한 사람들은 언젠가는 아마 평생 법률가 행사를 할 수 없는 치명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이번에 또 이게 이제 국회 과반수 의석을 독재적으로 운영하면은 국회가 독재를 합니다. 국회가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가. 그것을 견제할 수 있는 헌법적 견제 장치가 헌법재판소인데, 헌법재판소가 손들어 버리면은 법률적인 방식의, 입법적 방식의 쿠데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독일이죠. 제3제국이라고 하는 히틀러가 퓨러라고 그래가지고 지도자가 돼가지고 독재를 하고 2차 세계대전의 참화를 일으킨 그 시기에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이 그냥 있었어요. 이 바이마르 헌법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헌법입니다. 가장 민주적인 헌법 체제에서 가장 전체주의적인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바로 하위 법률로서 헌법을 무력화시켰다. 요게 쿠데타입니다. 요게 친위 쿠데타입니다. 심평 박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진단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이거 친위 쿠데타다. 친위 쿠데타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뭘 할 거냐? 그러면 국민들도 손에 무기를 들고 돌멩이 들고 나서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될 거냐? 거리로 나서야 될 거냐? 아니면은 아직은 자유가 살아있으니까 자유가 있을 때 자유를 가지고 자유를 지켜야 될 거냐? 그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용감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지런하기만 됩니다. 투표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국민들의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4월 2일, 4월 3일 사전 투표부터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판국에 투표를 떨어뜨리는 사전 투표 반대운동 펼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문재인의 이른바 친위 쿠데타를 지원하는 세력이나 다름없습니다. 민주주의 적입니다. 자유의 적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전투표에서 투개표 부정이 있었다는 지난 4.15 총선 때 그런 거짓말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자유진영에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이른바 우파 지도자라는 사람이 거기에 편성하거나 거기에 침묵하고 있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합니다. 친위 쿠데타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이 심평 박사의 헌법학회 회장 출신 심평 박사의 진단이 정확하다면은 국민들은 행동해야 하고 그 행동은 투표로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투표로 자유를 지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용감할 수는 없습니다. 용감한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러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부지런할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게을러 터져가지고 나라가 뒤집어졌다. 자유를 잃었다. 자유민주주의를 잃었다고 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투표장으로 갑시다. 감사합니다.